제 오랜 친구 아버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평생 직장 생활 성실하게 하시고 퇴직하신 뒤에 경기도에 소담한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셨습니다.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부부만 남으니 고정 수입이 없는 게 가장 큰 걱정이셨죠. 그러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다며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겁니다. 처음 몇 년은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니 생활도 안정되고 얼굴도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3년쯤 지났을까요? 아들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급하게 큰돈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아버님은 집을 팔아서라도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집이 이미 연금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아들 회사는 더 어려워졌고 아버님은 내가 그때 주택연금만 안 들었어도 하시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은퇴 후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라 믿었던 주택연금이 때로는 후회의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의 장점만 보고 섣불리 결정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분들이 주택연금 가입을 피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주택연금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지 그 세 가지 유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내 집 때문에 눈물 흘리며 후회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쑥쑥 자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 요즘 뉴스만 틀면 100세 시대, 노후 준비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노후 보장 제도로 주택연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죠. 내가 평생 살아온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까지 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이상적인가요? 그래서인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분명 많은 분들에게 주택연금은 가뭄의 단비 같은 고마운 제도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주택연금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내 상황과 맞지 않는데 남들이 다 한다고, 좋아 보인다고 덜컥 가입했다가는 앞서 말씀드린 제 친구, 아버님처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이 주택연금 가입을 신중하게, 아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계획이 확고한 분들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집은 단순한 재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평생 땀 흘려 마련한 삶의 터전이자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큰 유산이죠. 그런데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순간 이 집은 더 이상 온전한 내 집이 아니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래의 연금 지급액과 이자를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에 저당 잡히는 것이죠. 부부 모두 사망한 뒤에 집을 처분해서 그동안 지급된 연금과 이자를 모두 정산하게 됩니다. 만약 집값이 그동안 받은 돈보다 많이 올랐다면 남는 금액을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즉 집값은 그대로이거나 떨어졌는데 연금을 오래 받아서 받은 돈이 집값을 초과하면 자녀에게 돌아갈 유산은 0원이 됩니다. 물론 부족한 금액을 자녀에게 청구하지는 않지만 부모님 살던 집을 물려받아 추억을 이어가고 싶었던 자녀 입장에서는 집 자체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집을 꼭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택연금 가입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앞으로 집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주택연금의 월 지급액은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한번 결정되면 중간에 집값이 아무리 폭등해도 월 지급액은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에 살 때 주택연금에 가입했는데 몇 년 뒤 재개발 호재가 터져서 집값이 10억 원, 20억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래도 내가 받는 월 연금액은 최초 가입 시점인 5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그대로입니다. 엄청난 시세 차익을 눈앞에서 놓치게 되는 거죠. 만약 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다른 곳에 집을 사고 남는 돈으로 생활하거나 투자를 했다면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서울의 주요 지역이나 신도시 개발, 예정지 등 미래 가치가 높은 집에 사시는 분들은 주택연금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주택가격 상한선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고 만약 15억 원짜리 집에 살아도 12억 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즉,
고가 주택 소유자일수록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주택금융공사에서도 명확히 안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란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내 집의 미래의 가치를 꼼꼼히 따져보고 주택연금으로 얻는 안정과 미래의 시세 차익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저울질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 가까운 미래에 이사나 합가 등 거주지 변동 계획이 있는 분들입니다.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평생 그 집에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상품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계획이 바뀔 수 있죠. 자녀들이 근처로 와서 합가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 가까운 곳이나 요양시설로 옮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이사를 가게 되어 주택연금을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받았던 연금액과 이자를 모두 한 번에 갚아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초기 보증료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우리는 집값의 일정 비율, 보통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기 보증료라는 명목으로 냅니다. 5억 원짜리 집이라면 75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 돈은 연금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절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가입하고 1, 2년 만에 해지한다면 고작 몇 번 연금 받자고 수백만 원의 생돈을 날리는 셈이 되는 거죠. 인생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 집에서 평생 살 것 같아도 몇 년 뒤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자녀와의 합가 계획이 있거나 전원주택 생활을 꿈꾸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거처를 옮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택연금 가입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3가지 유형. 첫째, 자녀에게 내 집을 온전히 물려주고 싶은 분. 둘째, 집값 상승 잠재력이 큰 지역에 거주하는 분. 그리고 셋째, 이사나 합가 등 거주지 변동 가능성이 있는 분입니다. 물론 이 3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에게 주택연금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노후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부모의 유산이 필요 없는 경우, 또는 더 이상 집값이 오를 것 같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절실한 분들에게는 이만한 제도가 없죠. 중요한 것은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정부가 추천한다고 해서 묻지마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산 상태, 가족 관계, 미래 계획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노후 설계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하고 속 시원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택연금에 대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공감하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